그 수표가 지금 평당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강남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지난 4월 기준으로 평균 매매 가격 기준으로 역대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평균이 3.3제곱미터에 1억인 거예요? 맞습니다. 총으로. 그래서 이 가격이 서울 아파트 전체 평균 가격의 2배 이상의 가격이고요. 전국 평균하고 비교하면 5배 이상의 가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상위 지역 20%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비교해봤을 때 하위 20% 가격대 아파트 6채를 살 수 있어서 서울 지역 내에서도 지금 가격의 양극화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와우. 아니 근데 저는 평당 1억이 아니라 요즘에 몇몇 비싼 아파트들은 저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 없지. 얼마 전에 그 신문에는 그 30평짜리 60억 거래 뭐 이런 게 떠서 정말 대서특필. 와, 진짜 사실 우리가 강남 얘기하셨는데 얼마나 여기에 막 우리의 욕망과 여기에 관심이 많은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지. 사실 얼마 전에 나왔던 대출 규제 관련해서도 이슈가 뜨거웠거든요. 네, 맞아. 맞습니다. 다들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이 최근 정부 규제를 통해서 6억 원으로 묶였고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값은 일주일 사이에 몇 억씩 오를 정도로 급등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더 높은 계약으로 다시 재계약하는 사례가 나올 정도였고요. 하지만 정부가 규제를 해서 대출 창구가 최근에 막히면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던 분위기가 다소 좀 진정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 정부의 대출 규제는 임시 방편일 뿐이고요.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까지 높아졌는지,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주거 안정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이 왜 이렇게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의 정책들이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최고가를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크게 작용했는데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주춤한 가운데 다만 재건축 단지는 아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다. 진짜 요즘에는 사실 저희 또래만 해도 같이 만나면 그렇게 집 얘기를 많이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되냐 관심도 정말 뜨겁고 고민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는 사람이면 다 집은 어쩔 수 없죠. 맞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네, 뭐야 이거? 이게 최근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금 나온 그래프인데요. 주택 구입 물량 지수라고 하고요. 여기 숫자가 보시면 6.5, 5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 6.5가 과연 무엇일지, 53이 무엇일지 한번 네. 감이 잡히실까요? 아, 오케이, 그래. 제작진의 실수? 오딱 아니에요? 잘못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아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 지역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그 지역에 주택이 100개가 있다고 하면은 과연 몇 채의 주택을 현재 구입할 수 있는지 를 쓴 거고요. 아마 평균으로 따지자면 100개 중에서 50개 정도는 구입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부산에 있는 주택을 53개를 구입할 수 있는데 현재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서 6개밖에 못 사고 있다라는 거죠. 이야, 평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와, 더 심하네. 여기네. 사실 이 수치가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수치가 20 이상이었고요. 그 얘기는 20채 이상 살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경제력이 상승하고 개선되는 것 이상으로 주택 가격이 더 큰 속도로 상승을 하니까 3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7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나온 것으로 우와, 최고는 3까지 떨어졌어요? 3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데 쌤 3위면요. 전체 100채 집 중에 97채는 저는 못 산다는 거잖아요. 평균으로 벌면. 평균이시면 그렇다는 거죠. 그 양극화가 아니라 그냥 너무 높아져서 맞습니다. 이야. 근데 보면은 그래프만 봐도 서울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잖아요. 왜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값만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간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일극 체제이고요. 만약에 서울과 같은 도시가 국내에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고 그 도시의 주택 가격이 서울 정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서울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려고 하더라도 그 주택 가격을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그와 같은 도시들이 우린 존재하지 않고 특히 최근에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네. 급여도 높으면서 소위 워라밸이라고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대부분 수도권 서울에 집중 분포돼 있고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그 기회를 찾아서 서울로 몰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고급 인력들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까 기업들도 인력을 구하기 쉬운 서울로 몰리고 이 현상이 계속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계속 서울 집중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요즘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취업 난방 한계선 이런 거 있어요. 그 라인까지. 요 아래에서는 돈 좀 더 주더라도 취업 안 해. 그 난방 한계선도 있더라고요. 수도권 아래는 안 간다. 뭐 이런 거죠.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수도권이 지금 현재 취업의 마지노선으로 청년층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표현으로 기흥 라인이니 판교 라인이니 동탄 라인이니 최근에는 뭐 테헤란밸리 이런 테헤란밸리. 테헤란밸리였고 네. 강남 한복판이네. 네, 이제 경기도도 사실은 쉽지 않다. 그런 얘기 사실은 업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쌤 말씀에 따르면 일자리가 강남으로 몰리고 해서 올라가면 그럼 강남 집값은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네. 강남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까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자리 요인과 함께 교육 요인이 결합돼 있습니다. 강남은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거기에는 좋은 학교들, 네. 거기에 촘촘한 사교육 서비스까지 쉽게 근거리에서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면서 그 대학말을 찾기가 국내에서는 어려워진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 관련된 게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근데 강남 처음에 개발했을 때 모든 학교가 다 여기 있었던 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북에 있던 학교들을 일부러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이전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진짜예요? 네. 원래 서울은 사대문 안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발전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인구가 다 몰려들고 인구가 포화 상태가 되니까 주택난도 더 심해지고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새롭게 개발을 하자. 그래서 인구를 옮기자. 그렇게 해서 제안이 된 것이 강남이었고요. 실제로 그 계획대로 대규모 주거단지까지 들어서 가지고서 개발은 다 됐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은 강북에 비해서는 훨씬 낙후한 지역이고 그래서 실제 가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은 보시다시피 강남 지역 대부분이 논밭이었고 뭐 뒤에 있는 아파트하고 너무 대비되게끔 저렇게 소달구지가 다니는 모습이 당시에는 강남에서 흔한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셨던 분들은 너무 신기하다. 지금도 살고 계시다면 대박 났어요. 와, 200원에 어마어마하시겠네요. 평당. 저 아저씨 지금 저 아저씨가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합니다. 아니,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막 상경하셨을 때 강북에 살고 싶으셨는데 사대문 안에 돈이 없잖아요. 이제 막 상경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막 정부가 개발한 강남으로 눈물을 머금고 그때 이사를 왔다. 아버님이 성견지명이 있으셨어. 근데 이사를 하셔서 아구나. 사셨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뭔가 강남이 좀 침수가 많이 됐었던 기록들도 있고 얼마 전에도 지금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강남역 잠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호우가 왔을 때 강남이 이렇게 잠겼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강남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서 비가 오면은 그 당시에 물에 빠지기가 일쑤였고 그래서 강북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남으로 이주를 쉽게 결심을 못했었고요. 서울시는 강남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정책을 펼치게 됐는데요. 지금 지하철 2호선과 같은 그런 환상형 노선을 구축을 하고 강남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속버스 터미널을 배치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강북에서 있었던 그런 유명한 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서울고, 경기고, 홍은고, 중동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등이 바로 이때 이전된 학교들입니다. 근데요,
쌤, 저는 약간 학생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다니던 학교가 갑자기 강남으로 이전하고 이러면 유빈 학생 봤지? 내일부터 아까 그 할아버지 그 밥 가는 데 봤지? 글로 저기 등교해요. 학교로 약간 시골로 가 진짜.